2013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9년 됐고 이제 10년 차에 들어온 거죠. 어, 제가 지금은 현재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방콕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 한 7월 초 11월 12일 정도 들어가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네. 한국 들어가려면. 지금 태국 온 지가 2달이 다 됐어요. 제가 2달 다 됐고 지금 3개월째 있는 거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제 와이프 아내가 또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부 사업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행사. 근데 이제 여행사가 일반 관광 쪽은 아니고요. 그 전시회 또는 이제 이 투자 유치 뭐 이런 마이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제가 여행사 근무를 했었고요. 여행사 근무를 이제 할 때 일 자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 자체는 어, 관광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재밌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미래에 없어질 직종에 여행사가 6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저한테 애터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단계를 싫어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단계를 싫어하죠. 처음에 저희 집에 제품이 치약 칫솔이 바뀌는데 느낌이 보니까 LG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럭키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다단계 제품 아니냐고. 아니나 다를까 맞대요. 제가 이제 또 난리 쳤죠. 아내한테.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냐고 막 뭐라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거 좁은 건데, 우리 저기 1층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가 12층 사는데 1층 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준 거야. 한번 써봐봐, 일단. 그래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양치를 하면 늘 잇몸에 이제 피가 났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근데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치약 칫솔 일주일 정도 쓰니까 더 이상 잇몸에 피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뭐야,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물어봤죠. 어,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칫솔이 뭐 990원, 치약이 2,900원이래요. 왜 이렇지? 비싸야 되는데 다단계 제품 원래 비싼데 왜 이렇게 저렴한 거야?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제품만 쓰고 사업은 절대 하지 마. 이랬어요. 제품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보니까 품질도 괜찮아 보이고 가격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제품만 쓰고 절대 사업은 하면 안 돼.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했냐면 그 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은퇴하시고 나서 할 일이 없으시다가 다단계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은 하다가 4천만 원을 아주 맛있게 말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제가 다단계를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워낙 순진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이 군인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말이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단계 그러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희 외삼촌이 이상한 화장품을 들고 오시면서 막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다단계예요. 제가 막 뭐라 했죠. 외삼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벌면서 사시지 왜 남한테 피해 주면서 부담을 주면서 사시냐고. 이럴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아주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랬냐면 그렇게 상처를 줘야지 다시는 다단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주 제가 좀 못되게 많이 했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다단계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단계가 애텀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이제 연락이 끊겨졌어. 어디 간지 몰라요. 중국어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다른 사업 하신다고 여사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제가 미안한데 저 때문에 애터미를 그만두게 만든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애터미를 소개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 뭔가 알아보고 있었을 때다 이거죠. 그 전에 1년 전에는 제가 여행사 일이 너무 재밌고
뭐 나름대로 먹고 살기 괜찮고 또 영사하면서 애들 뭐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으로 딸 둘을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았던 거죠.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없어질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왜? 계속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행사를 계속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인터넷 찾아서 최저가를 바로바로 찾아내고 호텔도 최저가 호텔을 바로바로 찾아내면서 자기들 알아서 다 예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여행사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래에 없어질 직종이 올라온 거구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다가 드디어 이제 애터미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 애터미를 세미나 한번 가보자 할 때 제가 그래도 내가 여행사에서 내가 주로 이제 제 고객들이 한국전력, 뭐 두산, 그다음에 코트라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상대로 제가 했었고 뭐 한 번 행사할 때마다 뭐 10억짜리 행사, 뭐 5억짜리 행사 이런 큰 거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아니 뭐 나보고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화장품 팔고 다니라는 거야? 내 이게 얼굴에 체면이 새겼냐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뭐라 했었죠. 그래도 제발 한번 세미나 한 번만 딱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딜이 들어온 거죠. 한 번만 세미나 가면 제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제가 거절하기 힘든 선물이었어요. 좋아. 그래. 그럼 내가 24시간 하루를 내가 버린다. 대신 선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싫었지만 그 선물 때문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미나 때 박한결 회장님 강의가 제 머리를 때린 거죠. 정말 좋은 품질의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이 생필품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이고 그 다음에 원서버 원마켓에다가 상속 소득, 연금성 소득 와 이런 것들이 저를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생필품 요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이 들어왔고 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늘 이제 제가 상대하는 이 고객들이 제가 늘 좋은 여행 상품을 만들고 가격 저렴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이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다른 여행사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거든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비딩을 넣습니다. 이번에 저기 두바이에 한국에 날 전시회가 있는데 모든 한국 전기업체 500개 업체가 참석하는데 예산은 20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6개월 기간 준비를 줄 테니까 만들어 와서 좋은 품질을 제일 저렴하게 만든다는 이제 비딩 알죠? 입찰을 해가지고 선택받는 거. 그러면 이제 메이저 여행사 10개에게 딱 줍니다. 저희가 이제 한 랭킹 1, 2위를 하는 그런 메이저 여행사 전시회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비딩에 참석하고 그러면 제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1년 준비하고 어떨 때는 6개월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항공사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이 항공권을 저렴하게 만들 거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개인이야 항공 그냥 싸게 만드는 게 없죠. 그냥 그대로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 규모가 클 때는 수백 명이 넘어가고 할 때는 이제 항공사의 담당 직원하고 딜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저만 하겠어요? 다른 10개, 다른 9개 영사들도 다 찾아가서 영업 들어갑니다. 영업 어렵습니다, 이거. 영업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영업인지. 자, 그 다음에 호텔. 그 두바이 현지에 있는 호텔들을 찾아서 5성급, 4성급 뭐 이런 호텔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날짜에 호텔 방을 예약을 할 건데 우리한테 좀 싸게 달라. 이게 말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영업 들어가야 돼요. 뭐 전화를 하고 이메일로도 안 되면 제가 직접 두바이 날아가서 호텔 담당자랑 매니저랑 다이렉트로 쇼부를 칩니다. 쇼 붙인다. 전문용어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좋은 제품 싸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입찰 들어가서 비딩하면서 거기서 1등만 선택받고 9개 산 다 드랍돼요. 그런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본 순간에 저희 생필품 우습게 봤는데 생필품이 우스운 제품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 모든 대기업들이 다 생필품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들이 다 대기업 아닙니까? 이마트 대기업입니다.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다 유통업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쇼핑 뭐 대기업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대기업들이 유통에 들어갈까요? 왜? 돈은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생필품 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이 재구매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이 순환율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훨씬 더 큰 이 비즈니스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다 이 유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생필품이 정말 괜찮고 저렴하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이 연금성 소득이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에 이제 필이 꽂힌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글로벌로 간다는 거죠. 글로벌은 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이제 글로벌로 다녔으니까. 이 한국 마켓이면 좀 작을 텐데, 글로벌 마켓이면 무한 단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품들을 다 비교해봤죠. 가격하고 품질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제 마트 가서 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칫솔들을 다 보고요. 치약들도 보고 이런 몇 가지 제품들을 이제 찾아보고 비교해 봤는데, 치약은 뭐 거의 한 10개 중에서 한 7, 8번째 저렴했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저렴한 건 정말 쓰기 어려운 치약들이었고, 칫솔은 거의 우리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용 칫솔은 있긴 있었죠. 그런 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품질로 봤을 때 우리가 월등하게 위에 있는 거죠. 특히 뭐 프로폴리스 치약은 약국에 보니까 뭐 10,000원, 1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것도 120g을. 우리는 200g인데. 근데 그건 또 지용성 아닙니까? 우리는 수용성이고. 이 정도 레벨이면 거의 뭐 3, 4만 원 정도 되는 레벨을 3,000원에 판다. 10분의 1 가격.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면 못 쓰지. 알고 나면 바꿔 쓰지 않을 수가 없겠고, 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었던 거죠. 이런 제품들의 기초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객들에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들은 오케이.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제 아는 분들한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에게 이제 고등어를 먼저 한번 줘봤습니다. 줘봤더니 이 고등어 이제 전화를 다 했죠. 어땠냐? 맛이 어떠냐 했더니 야, 이거 맛 너무 괜찮다 하고 8분이 맛있다는 거예요. 8분이. 근데 한 분은 그저 그렇대요. 또 한 분은 별로 맛없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승률이 80%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죠, 그죠? 승률이 80%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죠? 승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사업 아이템으로서 사업하기 좋은 아이템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 50%. 그럼 한번 이마트에서 제가 이마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마트에 화장지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장지. 뭐 2겹, 3겹, 엠보싱, 뭐 천연 펄프, 그 다음에 36년, 24로 36년 어마어마하죠. 대충 봐도 20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자, 20가지가 있어요. 화장지가. 그럼 20가지가 있으면 평균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자, 평균 시장 점유율. 김지현 스타마스터님 파트너를 대변해 주셔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40% 정도 될 것 같은데. 40%? 30%? 20%? 20%? 막 계속 말해보세요. 20%? 평균 시장 점유율이다. 평균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가 100% 시야가 있어요. 근데 업계가 20개입니다. 그러면 100%를 20으로 나누면 몇 프로죠? 20. 너무 숫자를 오래간만에 상대해서 그죠? 5%. 5%죠, 5%. 5. 100%를 나누기 20을 해. 그럼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평균 시장 점유율이 5%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20 곱하기 5 하면 10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100 나누기 5 하면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100 나누기 20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시장 점유율이 5%입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지가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대박. 대박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20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넘는 거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휴대폰 정도가 50% 넘어요. 왜? 경쟁 상대가 거의 없으니까. 그죠? 경쟁 상대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내 아이템들이야 이제 뭐 시장점이 50% 넘지만 대부분 뭐 20개가 뭡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만 해도 5,000회사, 7,000회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화장품 쪽은.
어쨌든 이런 이제 시장 점유율 속에서 어쨌든 제 소비자들 주변으로 제가 이제 고등어를 테스트해 봤는데 80% 점유율에 80%의 만족도다. 와, 이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칫솔은 70%, 뭐 또 치약도 80%.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했을 때 이야기고 설명을 하게 되면 90도 100%, 90% 100%까지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고등어를 되게 시험을 하고 나서 두 명한테 이제 또 물어봤죠. 왜 당신은 고등어가 그저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는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한대요. 아,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 그렇지.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그분들한테는 어때요? 당연히 뭐 아무리 애터미 고등어 맛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 테스트를 해주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왜 맛이 없냐? 맛이 없는 분 만났죠. 강정을 만났습니다. 왜 맛이 없냐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때마다 철마다 싱싱한 생물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공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어야지 무슨 같은 걸 먹겠습니까? 그렇죠? 싱싱한 생물 부모님이 사랑을 담아서 공짜로 보내주는데 그게 최고 맛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애통이도 맛있어도 그것보다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분 빼고 8분이 맛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승률은 100%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피드백들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내가 이걸 천천히 알아볼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를 확신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사를 관두고 애터미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애터미는 처음에는 이게 월급 받는 일이 아니고 노동 수입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부업을 할 것인가 전업을 할 것인가 하다가 전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한테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제가 부업으로 권면을 해드립니다. 근데 전업을 하려면 좀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런 각오가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일단 돈 들어가는 거 일단 다 막았습니다. 돈 들어간 거 다 막고요. 뭐 보험부터 깨고 뭐 이런 거 있죠. 아시죠? 돈 들어간 거 막고. 그 다음에 제 아내 보고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일하는 한 150만 원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게 시켰습니다. 왜? 지금 한 1, 2년 고생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좀 고생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 좀 고생을 해라고 일하러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했냐면 새벽에 우유 배달했습니다. 왜 우유 배달했느냐면 이 낮 시간에 애터미 사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우유 배달은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우유 배달을 하니까 한 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 가족이 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동안에 살았던 규모가 있으니까.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뭐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장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장모님 저한테 1년만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모님의 노후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딜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또 장모님 저를 믿어주시고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100만 원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는 기턴을 만들어 놓고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수입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터미 수입으로 돈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 돈이 되는 걸 무리수를 쓰게 되면 애터미 사업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것도 사업이니까 길게 보고 아주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사업은 초기에는 투자가 아주 중요하죠. 어떤 투자를 하느냐. 애터미의 투자는 돈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인적 자본을 투자하고 관계를 투자하고 우리의 이 신뢰 자본을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 자체를 수입을 급급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원래 이 애터미의 성장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고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고 애터미에 점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인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거 준비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여건이 되신 분은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런 대가 지불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업이 낫습니다.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죠. 왜? 한 1년 정도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좀 잘했던 편이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이제 영업을 했는데, 이게 변수가 생겼어요. 한 7개월 정도 하면서 이 강남 쪽에서 제가 이제 괜찮은 인맥들이 나왔습니다. 뭐 국제 변호사다, 뭐 이 대단한 회계 법인의 대표가 나오고요, 뭐 국회의원 조카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벤츠 몰고 뭐 뭐죠 그거 에쿠스 옛날에 에쿠스였죠. 에쿠스에다가 그 마이 뭐죠 이게 렌지로버 뭐 이런 거 끌고 파트너들과 함께 다니면서 석세스를 원데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몇 달 하시더니만 다 그만두셨어요. 왜? 너무 부자인데 이 국제 변호사 같은 분도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되시고 아주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 국회의원 주치의를 국회의원 대통령 주치의를 6번이나 한 분이거든요. 서울의대 학과장이십니다. 되게 학과장인가? 하여튼 그러시니까 서울의대면 대통령 주치의 됩니다. 그 학과장 정도 레벨 되면 학과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부서 전체 총 한 파트 전체 최고 리더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야, 너 어쩌다가 너 이렇게 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자존심 너무 상한 거예요. 야,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소리를 몇 번 듣더니만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너무 부자들은 또 여태껏 처음에 이 비즈니스의 비전은 봤지만 이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들을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 핵심맨이 감두니까 다 가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직 한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을 목표로 했던 게 1년하고 4개월이 딜레이 됐어요. 그때 이제 1년 지나고 4개월 동안 이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예산 밖에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1년 4개월 만에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됐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석되고 구정 때도 저절로 이제 오토 판매사가 유지되는. 그래서 24분기 저절로 오토 판매사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뭘 했느냐. 이제 해외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만이 오픈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시절에 제가 이제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을 다 이제 불렀습니다. 제가 대만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브리핑을 쫙 했죠. 브리핑 하는 거 잘합니다. 왜 늘 뭐 대기업 가서 내가 PPT 파일하면서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본부장님, 총장님 저한테 다 투자를 하십시오. 총장님은 얼마, 본부장님들은 얼마, 국장님들은 얼마. 그 다음에 총장님은 제품 또 해모임하고 뭐 이분 이렇게 하고 뭐 그때 6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매달 몇 개씩 제공해 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멋지게 플랜해서 제가 1년 대만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제 라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형제 라인 스폰서 우리 총장님 사후 산하 파트너들은 제가 다 교육하고 케어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근데 그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뭐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이게 교문에서 저절로 오픈된 거지만 대만은 회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오픈한 데가 대만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저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1년이 지났는데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어요. 참패. 이게 이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세일즈 마스터 한 명을 만들어내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면서 스폰서들 이제 다 투자 접고 저도 이제 대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면서 속이 너무 쓰렸습니다. 속이 너무 쓰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사업에 실패했는가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찾아냈죠. 근데 제가 이제 대만 1년 동안 살면서 뭐 집도 럭셔리하게 비행기를 제가 11번 타고 왔다 갔다 했고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뭐 가오슝이라고 기차 뭐 한 번 타는데 편도 6만 원짜리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럭셔리하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고 살고 날아다니면서 했던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대만에서. 제 돈만 아니고 스폰서 돈 같이. 저 돈도 있고 제품도 그렇게 했는데 다 날렸죠. 사실 시간 1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실패하면서 5천만 원 쓰고 그러면서 5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 배우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하나 배우는데 수업료를 그렇게 지불했습니다. 제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태국에 연결이 돼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라서 이제 이 노하우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5가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태국에서 접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가 이제 좋아져서 태국에서 제 이제 파트너들이 샤론너즈 마스터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4분 정도 계시면서 이 사업들이 이제 아주 결과가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태국 밑에서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독일 쪽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밑에서 호주에서도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나왔고 그분이 거의 이제 오토 판매사 레벨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번째 세일즈 마스터 유지하고 있는데 12번 하면 또 이제 오토 판매사 되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센터를 호주에 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이 또 계십니다. 태국 밑에서. 그리고 이제 제 우측은 다 주로 태국이 많고 제 좌측에는 러시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팀에 또 이제 국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 좌우가 이제 다 글로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글로벌을 하면서 그 초기에 이 대만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제 값지게 다가왔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확실히 대가 지불해서 배운 거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머리로 배우지 않고 제 뼈 마디마디 세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제 애터미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이제 젖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제가 혹시 저 호스트나 공동 호스트 만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 좀 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엔 제가 이제 러시아를 재작년 그 2번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45일씩 갔고, 러시아는 또 땅이 넓으니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45일 동안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여기서 이제 파트너들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요분이 이제 병원장이시고 요분은 의사세요. 여기 또 괜찮은 분들이 모여서 여기가 이제 푸시킨 뭐 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분이 애터미 사업 설명하고 이분이 의사분이 해모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분이 해모임 설명을 얼마나 이제 또 신뢰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는 또 이제 중간에 고르노 알타이스크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녹용이 유명한 데입니다. 러시아 중부 지역인데 이 녹용을 만들어 파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면서 이분들한테 애터미를 소개해달라고 여기서 애터미 제품도 많이 설명하고 또 소개하고 했습니다. 요분이 이제 세일즈 마스터, 요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요분이 샤론너즈 마스터입니다. 여기 고객들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애터미 설명하고 여기는 또 이제 그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지금 아주 뜨거운 데죠. 그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데죠. 사실 이 크림반도도 2014년도에 러시아가 탱크 몰고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였다가 이제 4년도에 우크라이나인데 이제 2014년도 말부터는 러시아 땅이 된 거죠. 어쨌든 거기서 파트너들이 여기서 센터를 열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 또 넘어와서 여기도 이제 센터가 오픈되어지고 세미나를 하고 여기가 이 친구가 제 통역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 글자 보이시죠? 여기 태국 센터. 저희 센터가 이제 태국에서 늘 이제 매출이 5등 안에 드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글로벌로 다니면서 러시아다, 태국이다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제 파트너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일들은 제품들을 전달하고 소비자 만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만나서 이제 저는 소비자 레벨을 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비자 레벨 1, 2, 3, 4가 있어서 소비자 레벨 1을 만들고 2를 만들고 3를 만들고 4를 만드는 일을 하고 레벨 5부터는 이제 사업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 1, 2, 3, 4 개념을 잡아서 파트너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잠깐만 소개할게요. 레벨 1, 2, 3, 4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레벨업인데 이 레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업을 시키는가. 자, 레벨 1은 이제 단순 회원 가입자죠. 이 명단 작성을 통해서 레벨 1을 만들면 회원 가입하고 제품 한두 개 쓰는 사람. 요게 이제 레벨 1입니다. 회원 가입하고 제품 한두 개 쓴 사람. 처음 이제 뭐 쓴 사람이 요게 레벨 1. 자, 레벨 2는 이제 10개 미만의 제품을 이제 불규칙적으로 재구매하는 거죠. 제가 가면 맞아 애터미하고 생각나서 사지만 제가 안 가면 그냥 마트 가서 사버리고 10개 미만의 제품을 부정기적으로 재구매하는.
그때 나의 역할은 이제 열심히 세일즈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품은 말로 하면 안 되고 늘 내 손에 제품이 있어야 되고 제품의 체험을 통해서 열심히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품을 확장하고 제품의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단계가 이제 레벨 2가 되겠죠. 레벨 3는 이제 드디어 골드 소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고 재구매하고 정기적으로 재구매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시작하는 거죠. 10개 이상의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소개를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레벨 3죠. 이때는 내가 이제 소비 큐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이 제품의 정보들, 더 고급 정보들을 많이 주는 단계. 그리고 비교해서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레벨 이제 3가 되겠습니다. 자, 레벨 4는 이제 오토 소비자죠. 우리 회장님이 강의할 때 오토 판매사 되려면 오토 소비자가 있었는데 그 오토 소비자입니다.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의 지식과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도 할 줄 알고 마케팅 플랜 기초 본인 30만 포인트 좌우 30만 포인트 될 때 수당 뭐 6만 원 정도 받는다. 소비자를 두는 소비자. 이때는 이제 인생 설계자, 라이프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를 만들 때, 특히 레벨 3에서 4 할 때는 이제 초대를 합니다. 뭐 지금은 ABR 초대, ABR 시스템 초대, 옛날에는 원데이 세미나 서세스 초대였는데 지금은 ACC, BCC, ICC, ABS 이제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레벨 3에서 보통 초대해서 레벨 4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레벨 3일 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 4가 되고 이제 레벨 5는 시스템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시스템에 아주 거의 뭐 100% 가까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레벨 5라고 합니다. 가끔 레벨 4인데 어떤 사람 자기가 사업자라 그래요. 근데 시스템에 안 붙어요. 그럼 본인은 사업자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이분을 사업자라 뭐 그냥 레벨 4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스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스템에 참석한다고 100% 성공하지 않지만 시스템 참석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업은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쨌든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파트너들하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이제 파트너라고 제가 미팅을 할 때 항상 계보도를 그리세요. 계보도 미팅을 합니다. 레벨에 따라 다르죠. 파트너 초기 사업자들은 주로 소비자 계보도가 되겠고 레벨 높으신 분은 이제 뭐 팀장들은 국장 계보도를 그려라. 뭐 국장들은 본부장 계보도를 그려라. 뭐 판매사들은 팀장 계보도를 그려라. 늘 저는 그렇게 계보도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계보도를 가지고 해야지 사업 방향이 정해지니까. 사업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계보도로 미팅하면서 특히 초기 사업자들은 뭐 한 6개월 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뭐 1년을 했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됐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된 분들은 상담할 때 자, 레벨 1 몇 명, 레벨 2 몇 명, 레벨 3 몇 명, 레벨 4 몇 명이냐. 뭐 이런 상담해 보면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레벨 4가 한 명도 없어. 레벨 3가 3명이야. 레벨 2가 10명이에요. 왜 이러냐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죠. 명단 작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만나는지, 소비자를 만나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가 이게 이 소비자들 레벨업을 못 시키는지가 보이게 되죠. 이 레벨업을 잘 못 시킨 사람들은 제품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나 제품을 체험에 이게 경험이 약해서 이 확신이 떨어져서 제품 전달력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레벨업을 잘 못 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당신부터 레벨업을 시켜야겠죠. 제품에 대해서 그분 직접 체크를 하게 되죠. 그분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더 확신과 또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 정보 이런 것들 전달하는 스킬들 여기에 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레벨 2에서 레벨 3 만들 때는 왜 부족한가? 이 제품을 좀 더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나 소비자를 만날 때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특히 또 레벨 3가 됐을 때는 이제 자꾸 이제 제품 이야기보다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레벨 3 된 소비자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쫙 들어야 됩니다. 왜?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애터미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3에서 4 만들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파트너들의 스킬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 당신이 이걸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 방향으로 더 연습하시고 이쪽으로 해라. 근데 많은 파트너들이 마음이 급해요. 레벨 1을 4를 만들려고 레벨 2를 자꾸 4를 만들려고 그래요. 5 사업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도가 과속을 빼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레벨업을 시켜서 제품을 확장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빨리 사업자 만들었다가 금방 돈 될 것처럼 불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일이 또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항상 소비자, 한 명의 소비자도 버리지 말고 정말 소비자를 이 레벨업을 시켜서 만든다는 이 심정으로 해라. 그리고 터미는 기본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왜? 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는 문 열어놨는데 나가는 문까지 열어놔. 이러면 계속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뒤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후속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 애터미 사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소비자들한테 뭘 주면 안 되냐?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부담을 주면 아무리 애터미가 좋아도 부담스러우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 부분, 감정적 공감 부분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 영역 부분을 강요하는 것, 푸시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이 돼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포인트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품을 쓰는 사람이니까. 다 비비를 모으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보도 미팅을 통해서 이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 사업자 현재 주소를 알게 되고 다시 사업 방향들을 그럼 이 레벨 2를 어떻게 레벨 3를 만들래? 이 레벨 3를 어떻게 레벨 4를 만들래? 이런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제품 뭐 쓰고 이 사람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레벨 3에서 끝날 사람도 있고 레벨 2에서 끝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애쓰지 말고 그 사람 인맥을 팔아. 소개를 받아내라. 결국 이 사업은 내 인맥에서 성공이 아니라 내 인맥 너머에서 나온 사람에서 성공되는 거니까 소개를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상당히 키우셔야 됩니다. 어떨 때 특히 레벨 3에서 이 제품 너무 좋아할 때 반드시 뭐로 가야 될까요? 그럼 이 좋은 제품 누구한테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없어 해서 소개를 끌어내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알아서 소개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좋죠. 땡큐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소개 안 해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소개를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품이 좋다는 말 나올 때 그 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소개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 인맥 뒤에 또 어떻게 돼요? 200명, 250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한 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그 뒤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맥 파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할 때 사람 상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상처를 안 받는 법들을 배우셔야 되죠. 우리 회장님의 지마의 법칙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자꾸 소비자들을 내 욕심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기대를 좀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기대는 늘 뭐가 따라오나요? 실망이 따라요. 기대하고 실망하면 힘들어져, 이게. 사업이 힘들어져요. 근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으니까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 항상 내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그 기대만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대가 없어 보세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은 지 거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편하게 하고 아주 생활하듯이 꾸준하게 보세요. 내가 변함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변함없는 나한테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외삼촌이 왔을 때는 제가 거절하는 타이밍이었죠. 제 와이프가 접근했을 때는 제가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그게 한 1년 상관이었습니다. 저도 제 파트너 중에서 샤론 노즈까지 왔는 파트너도 여러 명이 있는데 요분들이 처음부터 억셉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시간이 걸렸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듣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때가 될 때 내가 적고 있고 내가 힘 빠져 있으면 못 당겨요. 근데 그때도 나는 변함이 없이 꾸준하고 역시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 그 흔들리는 분들이 변함없는 나한테 붙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시스템의 힘인 거고 또 여러분도 특히 어떻게 이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소기 사업자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뭡니까? 거절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특히 또 토기 사업자
일 안 되는 사람 같이 붙어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둘 다 답 없는 사람까지 붙어 다니면 두 분이 얼마 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나 답이 있는 분하고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소비자. 저한테 오십시오. 애터미 됐냐 안 되냐? 저는 무조건 된다입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안 된다 그래. 힘들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 옆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된다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애터미 사업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 레벨업을 하고 소비자 그룹 레벨 4가 되면 그룹이 돼서 그룹 관리하면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제 글로벌로 그렇게 대만까지 가게 됐고 대만까지 갔다가 이제 완전히 그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폰서들도 더 이상 더 돌아보지 않고 그럴 때 이제 태국에서 처음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네트워크 하는 다단계 꾼이 연결됐어요. 다단계 꾼이.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됐냐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아메 옛날에 그 글리스터 치약을 런칭한 분입니다. 아메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메 관두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다단계 회사를 설립하고 망하고 설립하고 망하고 세 번이나 설립하고 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국에 이제 코스웨이라는 말레이시아 다단계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 일본 사업자가 이 코스웨이 다단계 재밌게 돈 벌다가 이 말레이시아 회사가 이걸 팔아버렸어요. 회사를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 나온 회사에서 그 아들이 이 경영을 맡게 되면서 이 다단계를 직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단계 사업주의 졸지에 길거리에 몰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 일본 테크라는 친구인데 태국의 테크라는 친구인데 일본 사업자였는데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죠. 회사의 배신감 때문에. 돈 잘 벌다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단계를 관둔다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난리 난 거죠. 태국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여자 애텀이라는 회사가 곧 들어온단다. 나랑 같이 하자. 또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와. 아, 야, 테크야, 이 애터미를 하자.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회사야? 물어봤더니 이거 한국 회사. 그러면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한국 회사라? 그럼 내가 뭐 한국 회사를 왜 태국 사람을 스폰서로 두고 말레이시아 스폰서로 두겠는가? 나 한국을 다이렉트로 뚫겠다면서 소개 받아가지고 이 한국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찾은 거죠. 그 찾은 게 그 아는 지주사님을 만난 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터미 하는 사업자 아는 사람 있느냐?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사람 찾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은 직급 말고 낮은 직급 말고 중간 레벨의 직급을 좀 찾아달라. 똑똑하죠, 그죠? 왜? 너무 높은 레벨이 지금 잘 케어 못 해주는 거 아시죠? 너무 낮은 레벨은 후원하기 어려운 거 아십니다. 중간 레벨 어때요? 어느 정도 경험도 있지만 성공할 의지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아주 역량적으로 서포트 해줄 걸 이렇게 경험을 한 친구니까 이걸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한테 애터미를 다 제가 주변에 아는 모든 분한테 애터미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제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은 라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아니고 라인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뭐 서로 인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테크야 한번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태국으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내가 갈게 그랬죠. 어쨌든 처음 갈 때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만에서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태국에서 네가 성공할 확률이 몇 %일까? 한 5% 정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만 갈 때는 자신에 충만했었습니다. 대만 갈 때는. 왜 경험이 없었으니까. 뭐 너무 희망이 샀었는데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쨌든 스폰서들한테 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저를 안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때는 겨우 이제 오토 판매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돈도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 여비를 마련해서 가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설득해봐. 나 설득해봐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Hey, you convince me 이런 거예요. 설득하는 사람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쨌든 제가 이제 뻔한 이야기 또 합니다. 칫솔 이야기, 해모임 이야기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좋아, 그럼 나랑 사업했대. 아니래요. 오늘 저녁에 내가 내 핵심 멤버들을 14명을 불러올 텐데 그 사람들도 네가 설득을 해라. 그러고 이 사람들한테 네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사주라.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 똑똑합니다. 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테이블 미팅에서 설득하는 능력을 테스트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왜? 호텔에서 14명을 밥 사주는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난감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제 태국 제 파트너 중에서 애터미 부업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마침 그분이 태국에 출장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지런히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카드도 없었거든요. 카드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이거 밥 사주고 내가 다음 주에 직급수당 나오면 갚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빌려가서 그때 밥을 사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테스트하냐. 그룹 앞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테이블 미팅, 돈이 있는지, 강의력이 있는지 요 세 개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돈은 정말 스폰서한테 이야기하면 스폰서들이 저를 믿을 수가 안 믿으니까 대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그때부터 다 저한테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파트너한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14분을 제가 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 초대할 때 그때도 이제 스폰서님들이 긴가민가한 거죠.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세미나하고 했는데 이제 막 오픈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만에 3,000명을 가입하더라고요. 대박이다. 3,000명을 가입하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죠.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미나 1차 때 제가 갔는데 150명, 1차 150명. 장난 아니죠? 자, 2차에 또 다른 이제 멤버들이 한 150명. 이렇게 왔고. 그래서 계보도가 막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자기들이 회사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찾아갔는데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면 건물 보내준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려고 왔냐고 난리 친 거예요. 맞고 난리 났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꿈에 부풀었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제 소실적으로 돌아온 사람이니까. 제 실적으로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너무 신났죠. 얼마나 이제 신났는지 한번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공유가 돼야 되니까. 다시요. One server. แค่เซิร์ฟเวอร์ตัวเดียว That means the other countries meant that below that. 자 이제 여기서 막 강의를 합니다. มัน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ตัว 아주 이제 신나서 이 친구가 태국 이제 통역을 하고 이런 이제 잠깐만요. 이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태국이 얼마나 เรียกว่าเมืองจีนต่อสายกันเล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 All Chinese below your town line. All the biggest market, largest market. 자, 보셨죠? 제가 얼마나 신났는지. 그죠? 모든 태국이 다 당신들 밑으로 들어올 거다고 막 신나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개월이 지났는데 이 300명이 3명 남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어떡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와,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절망. 왜 갔나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 다른 다단계의 특징이 뭐냐? 회원만 많이 하면 돈이 돼요. 왜? 인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으니까. 근데 터미는 회원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어때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회원만 많이 가면 앉아가지고 돈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요. 야, 제품을 써라, 제품을. 야, 돈 벌러 왔지 우리가 제품 쓰러 왔냐 이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돈 벌러 왔지 제품 쓰러 왔냐. 아니, 제품을 사야 돼. 제품이 먼저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야, 너 자꾸 그러지만 너 다단계 몇 년 했냐? 나 그때 이제 4년 반 정도 했어요. 지역에는 다단계 10년 넘게 했대요. 나는 일반 사업자를 했다. 그리고 너 태국에 아는 게 있냐? 별로 아는 게 없다. 나 태국 전문가야. 나를 믿고 맡겨. 뭐 너가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너무 잘 나가지고. 그 자기 방법대로 6개월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업자 마케팅만 맨날 한 거죠. 다 돈. 제발 그러지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업자만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와서도 제품을 안 쓰니까 제품의 감독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을 했죠. 내가 태국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태국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뭐 이제 저렴한 이 대만에 있을 때는 아주 럭셔리한다. 지하철 바로 앞에 아주 방 3개, 화장실 2개, 뭐 럭셔리한 새로 신축 건물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월세 15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태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허름한데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달에 25만 원 되는 데서 매 끼니를 뭘로 먹었느냐? 셀렉남사이라고 2,000원짜리 국수를 먹었어요. 2,000원짜리 국수를 매일 국수만 먹고 버티면서 그리고 그 방에는 뭐가 나왔냐? 맨날 이 카크러치 한국말로 뭐더라? 바퀴벌레.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랑 제가 한 달 내내 바퀴벌레를 잡았어요. 결국 한 달 동안 이제 해가지고 경멸을 했습니다. 자고 있는데도 바퀴벌레가 입안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끔찍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버티면서 뭐 했느냐. 다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이 3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고아, 한 명은 이제 남편하고 이혼당하고 저 공장에 한 기퉁이 살고 있는 요 사람, 한 명은 그나마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의리로 남아 있었고, 요 3명 붙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300명 있었는데 3명 붙잡고 다시 하면서 거기서 인맥하기로 내려갔습니다. 같이 손 붙잡고 길거리 개척하고요, 가게 들어가서 홈클리저, 선클리저 체험시켜주면서 한 명 한 명 다시 소비자 만들고, 그러면서 인맥 소개받고 6단계를 딱 내려가니까 드디어 한 명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애터미 제품 해모임이라든지 앱솔루트 설명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통 제가 해모임 강의 웬만하면 오 대단하다 끝났는데 이분은 따로 만나서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와, 뭘 이렇게 깊이 알고 싶어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걸 알고 싶대요. 생각보다 이분이 보기는 보통 사람 같은데 똑똑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어느 날 이제 제 강의 듣고 하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가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이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13개예요. 대박이다. 화장실 파는 사람이냐 그랬지 제가. 뭔 화장실이 13개냐.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집에 정원사, 요리사, 뭐 메이드 해가지고 7명 별채에 데리고 살고 자동차도 한 7대가 있고 대박.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평범해 보였거든요. 수수해 보였고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내네.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뭐 어설픈 부자들은 이제 자기가 보여줘야 되지만 진짜 부자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이력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옛날에는 이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했고 또 일본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대학도 보니까 줄라롱콘이라면 우리나라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 이제 법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석사까지 하고 이제 변호사 됐고 그리고 남편 회사가 공장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이드 잡으로 하는데 일을 하는 게 되게 짧아요. 한 달에 5분을 일해, 5분만. 마지막 말일 돼서 전화 한 통화하고 끝나더라고요. 새 공장에 전화 한 통 하는데 5분 걸려. 오케이 하고 끝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월급 받는 거죠. 남편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부자인데 너 왜 하냐 했더니 남편이 부자지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태국 문화가 그래요. 이게 경제가 다 분리가 돼 있어. 한국은 이제 같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다 통장 따로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 돈을 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쓰고 싶지. 생활비 주고 애들 교육 주는 거 타서 쓰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지. 돈 펑펑 쓰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했는데 애터미 보니까 사업 괜찮다고. 이분이 나오면서 항상 유효상종이라고 괜찮은 인맥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매력들이 있고 이 한 사람들이 짝짝짝짝 붙으면서
이게 이제 그룹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막 샤론들을 가기 시작하고 이제 파트너가 스타마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번에 그거 이제 정리하려고 제가 와서 쭉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강남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대만에서 한번 실패하고 태국에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시 또 넘어간 거죠. 넘어가면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애터미는 반드시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되는 사업인데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업은 다른 일은 쉽습니까? 없어요. 그죠? 누워 있어도 회장님 어렵다 그러잖아요. 다른 일도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전이 있냐, 희망이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차피 애터미 하는데 애터미도 힘듭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내가 확신과 열정이 있고 포기만 하지 않고 버티면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낙심하고 관둘 수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물러서 배수의 진을 치고 애터미에 돌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를 또 극복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제가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태에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를 제가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하나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애텀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 전이죠. 제 아내가 잠깐만요.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때 이제 2012년도에 소비자를 쓸 때 이때가 얼마 받았느냐? 62,590원 받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봉 5천이 넘어섰는데 이때 제가 얼마 받았느냐? 1년에 600만 원 받았네요. 첫 해에 600만 원. 판매사를 4월 달 가고 7월 달 가고 두 번 갔네요. 첫 해에. 그 다음에 이때부터 그렇죠. 2014년부터 여기 보면 4월 이때부터 이제 완벽한 오토 판매사로 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2,100만 원. 그 다음에 3,100만 원. 2015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 4,800만 원. 2017년도에 5,900만 원. 2018년도에 6,400만 원. 2019년도에 9천만 원. 이때 이제 태국에서 있다가 제가 2020년도 2월 달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태국 갈래 했는데 그때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못 오다가 2년 만에 제가 태국 왔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제가 태국에 못 갔는데도 파트너들이 저를 밀어줘서 1억 1천만 원에서 리더스 클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제가 태국에 한 번도 못 왔는데 1억 2천만 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수입이 보면 좀 더디기는 하지만 한 번도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까 보시면 600만 원 그죠? 연봉입니다. 월급 아닙니다. 연봉 60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들을 리더스 클럽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제 결과인 거죠. 정말 이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뭐 아까 말했던 어디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엔 좀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좀 더 넓은 세상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해서 우선 먹고 살긴 하겠지만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만약에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업이 99%문 닫았습니다. 자, 제 나이가 50 지금 4인데 53살이 되었을 때 이제 퇴직을 했어요. 직장이 망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동종업계는 갈 수가 없어요. 여행사는 그죠? 경력은 다 여행인데 동종업계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왜? 다 망했으니까. 그럼 이제 뭔 일을 해야 될까요? 53세에
뭐 할 게 별로 없죠. 배달 오토바이 타든지 아니면 뭐 쿠팡 쪽에서 물류 쪽을 하든지 아니면 택배 쪽을 하든지 뭐 별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막노동하기는 제가 체력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일도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항상 위험이 있을 거고 몸을 쓰는 일이고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9년 전에 애터미를 잘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 선택에서 또 물론 그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넘어 극복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면 정말 애터미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인생은 B하고 D 사이에 C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B, 네. birth, 태어나고 D,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C가 뭐냐?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의 합이 제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그 모든 선택의 합의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또 3년, 5년 후, 아까 비디오 봤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는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또 선택을 지금 애터미 잘 했고요. 또 애터미 선택을 했지만 애터미 안에서도 끊임없이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태국 가서도 그랬고 태국 가서 다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만둘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결과를 제가 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애터미는 사실 다들 어렵고 힘든다는데 끊임없이 잘 나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터미는 되는 일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애터미가 안 되는 일이면 시작도 안 했겠죠. 되는 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는 일인데 회사는 잘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같이 리더스 클럽이 920코드가 넘어요. 성공한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연봉 1억이 1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되는 일이 남은 거죠. 어떻게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또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의 노하우들을 성공한 사람들 옆에서 붙어서 배우시면서 그 노하우를 배워서 여러분의 사업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 성공을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짧게 이렇게 나눴는데 어쨌든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